농촌에 내려가서 농사 짓겠다는 청년한테 주변에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돈은 있어, 땅은 있어, 집은 있어.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6천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귀촌 성공을 가르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을에서 사람을 얼마나 사귀었느냐,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느냐,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청년 귀촌의 현주소와 농촌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귀촌한 청년 가구의 71.4%가 농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수치만 보면 꽤 높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건 따로 있습니다. 30대 이하 청년층이 귀농 이후로 꼽은 1위가 뭔지 아세요?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이게 27.3%로 7년 연속 1위입니다. 도시에서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게 아니라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가업 승계까지 포함하면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 비중이 50에서 6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농업이 사양산업이라는 편견. 적어도 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만족도가 71%라는 건 뒤집어 보면 약 30%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촌 가구 중에서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좋다고 답한 비율은 51.4%에 그쳤어요. 절반 정도만 주민관계가 좋다는 거죠. 귀농 가구의 경우 이 수치가 71.4%까지 올라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귀농은 원래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도시 갔다 돌아오는 경우가 73%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땅도 익숙하고 말투도 통하죠. 반면에 귀촌은 전혀 연고가 없는 도시 출신이 농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착 만족도의 차이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서 귀촌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게 토질 개량이나 작물 선택 같은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노력,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 주민의 일자리 창출,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이 5가지가 성공 요인의 핵심이었어요. 전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걸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내가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느냐, 마을 회의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농촌에서는 농지 임차 정보, 좋은 종자 소개, 판매처 연결 같은 핵심 정보가 공식 채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정보에서 소외되고 정보에서 소외되면 농사도 장사도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통상 2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귀촌 첫 해에 동네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수십 년 동안 같은 사람들끼리 살아온 마을에 갑자기 도시에서 온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 주민 입장에서도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귀촌 2년차에서 3년차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초기에 설렘은 사라지고 아직 마을에 완전히 녹아들지는 못했고 소득은 안정되지 않았고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시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협동조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협동조합기 본법 시행 이후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농촌의 협동조합 설립 비율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농촌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이 도시 지역보다 높다는 점이에요. 이건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진짜 돈을 걸 만한 조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협동조합이 귀촌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경제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만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이에요. 동네 어르신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친해지기는 어렵지만 같은 협동조합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결국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경제적 서비스가 아닙니다. 같은 조합원 입장에서 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과정에서 소통과 정서적 교감 배려와 신뢰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귀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작물을 심을지보다 어떤 마을 모임에 참여할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귀촌 성공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일본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노력과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이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한국과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일본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한국 농촌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한국 농촌은 마을 행사 이장회의, 부녀회 활동 같은 공식적인 지역사회 활동이 신뢰를 쌓는 핵심 통로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촌한 청년이 마을 잔치에 나가서 설거지를 돕고 마을 청소에 참여하고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소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귀농 5년 차의 연평균 가구 소득은 약 3,300만 원입니다. 첫 해 2,534만 원에서 30% 넘게 올랐어요. 귀촌 5년 차는 약 4,215만 원으로 첫 해보다 9.4% 증가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귀농 가구의 전체 소득은 전국 평균 농가의 약 65%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만 따로 떼어보면 귀농 가구가 약 1,539만 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의 958만 원보다 오히려 60% 이상 높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농한 사람들이 소규모지만 고부가가치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모는 작지만 단위 면적당 수익성은 높은 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귀농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173만 원으로 귀농 전 239만 원에 비해 약 28%가 줄었어요. 직접 키운 농산물을 먹고 도시의 높은 물가에서 벗어나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나아진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귀농 준비 기간은 평균 27.4개월, 기초는 15.5개월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건 청년층일수록 준비 기간은 짧지만 교육 참여율은 더 높다는 점입니다. 정보 검색이 빠르고 온라인 학습에 익숙한 세대적 특성이 반영된 거겠죠. 그리고 영농 규모가 클수록 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제대로 된 농업 경영을 계획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귀촌 가구가 정부의 가장 원하는 정책이 뭔지 아세요? 농지, 주택, 일자리 같은 정보 제공이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농촌의 농지거래 관행이나 주택 임차 방식은 도시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부동산 앱에서 검색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여기서도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정부도 조금씩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보면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광양시는 구직단념 청년 130명을 대상으로 단기과정 50만 원 중기, 150만 원 장기 250만 원의 참여 수당에 이수 인센티브와 취창업 성공 인센티브까지 합하면 최대 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목포시에서는 기존 이수자 중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로 또래 지원단을 구성해서 새로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또래 지원단이라는 구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또래 선배가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귀촌 초기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대구 동구에서도 130명을 모집해서 전담 상담 사례 관리, 진로 탐색 같은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직접 정착 지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암구는 귀농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연 2% 또는 변동금리로 여융자 지원하고 있고 주택 수리비도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 안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귀농 정착금으로 3년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이에요. 3년이면 총 1,080만 원입니다. 농업 경영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에 매달 3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건 금액 자체보다 심리적 안전망으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이번 달 생활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같은 곳에서는 도시농업의 역할을 단순한 힐링이나 취미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서의 진화로 보고 있어요.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농업의 기본 기술을 익히고 함께 농사짓는 공동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나중에 농촌으로 귀촌할 때 훨씬 수월하게 적응한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도시농업에서 농촌 귀촌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청년 귀촌의 성패는 얼마를 들고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융자금 3억 원도 중요하지만 옆집 아저씨가 올해 이 품종이 잘 된다고 기띔해주는 그 한마디가 더 큰 자산일 수 있다는 것. 정부 정책이 돈만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 지금도 어딘가에서 낯선 마을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그 청년이 마을 어르신한테 처음 인사를 건네고 마을 회의에 조심스럽게 참석하고 동네 잔치에서 상 나르는 걸 돕는 그 과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농촌 정착의 첫 번째 농사입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